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또 이쪽으로 건방지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말이죠. 늘 예의 바르고, 굳이 영어를 사용하면 젠틀맨입니다. 대부분 그 섬유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젠틀맨이 많아요. 국제 신사도 많고 말이죠. 여행을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유럽에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그 웅장한 악기가 있죠. 굉장히 크죠. 예, 맞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오래된 성당, 대성당 이런 데 가면은 파이프 오르간들이 어김없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탁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래요. 예를 들면 스페인의 똘레도 대성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또 세비야 대성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또 꼬르도바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정말 대단히 멋있어요. 이 밖에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제법 오래된 성당, 대성당 이런 곳에 가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아마 어김없이 있을 겁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보면 이렇게 한 단으로 된 것도 있고 두 단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된 것도 많죠. 근데 이런 파이프 오르간들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기가 17세기, 18세기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주로 어떤 음악에 사용되었나요?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성당에서, 교회에서 사용되었죠. 이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한 그런 음악들을 보통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음악 전문가들께서 보시면 틀린 내용을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지적하셔도 좋고요. 지적질도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제가 이제 누누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르네상스는 단순히 문예부 운동이 아니라 건축, 미술, 여러 가지 분야에 이게 나타나는데, 특히 르네상스의 그 3대 정신이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 문명으로 회귀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성을 회복하자. 세 번째는 굳이 글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카톨릭의 반항적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좀 잘못된 점도 있었고 또 그 후에 반성도 있었고요. 또 이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 또는 이제 개신교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흑사병이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당시 유럽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거의 40%인 6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생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을 겁니다. 저도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시신을 처리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거예요. 인구의 40%가 죽으니까. 어떤 도시는 전멸, 어떤 도시는 인구의 반이 죽고요. 멀쩡했던 도시도 있었겠지만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에 가도 다 흑사병으로 죽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것들로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 이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자꾸 상속받겠죠. 다 죽으니까 유산 상속받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돼요. 예전에는 그 장원 제도라 그래서 어떤 이제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이제 그 봉건제에 입각한 그런 이제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 영주들이 장원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농사를 짓는 노비 같은 그런 농노들이 거기서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만 자기 걸로 먹고 나머지는 다 영주들한테 바쳤죠. 근데 너무나 많은 농노들도 죽으니까 농노들이 이제 이거 봐라, 내가 일을 하면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야. 나도 노동의 대가를 요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실제로 이제 나는 한 푼 받고 일 못 하겠습니다. 나 3푼 주시오. 근데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임금이 상승되고 유산을 많이 상속받고 이러니까 이 돈을 갖고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흥청망청 쓰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이 흑사병 뭐 또 르네상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그 로마 카톨릭의 어떤 이제 반성이 있었다고, 뭐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라서 저도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의 어떤 반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이제 특히 이제 카톨릭 국가들 뭐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뭐 등등, 또 우리가 아는 뭐 독일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나라지만 카톨릭 신자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런 곳에 가면 성당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예, 성당이 있으면 그 성당에 관련된 그 모든 행사, 근데 모든 행사라는 게 뭐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라든가 뭐 부활절, 뭐 성탄절 등등, 이 모든 게 성당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성당이 몇 개 모이면 한 지역이 생기죠. 이제 보통 그래서 그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본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을 스페인어로 하면은 파로키아라고 해요. 또 파로키아가 여러 성당들을 이렇게 어떤 그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모든 시스템들은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또 그 컨트롤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의 어떤 반성, 르네상스 이런 것을 겪으면서 르네상스가 17세기 초까지 이어지고 17세기부터는 바로크가 시작됩니다. 음악, 미술, 건축 등에서요. 바로 그 바로크, 특히 음악에서는 어떤 교회의 반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웅장한 음악을 사람들한테 듣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감동받을 수 있도록, 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웅장함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악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예전에 그 세바스티안 바하, 예, 요즘엔 뭐 바흐라고도 표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땐 바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바하는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예. 근데 예전 그 유럽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가발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이게 뭐 얼굴이 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어쨌든 음악의 아버지라는 그 세바스티안 바하. 이 바하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8세기 초반 정도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바하의 음악을 보면 뭐 미누엣 이런 거 많잖아요. 딴다다다다단단단 딴다다다다단단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르간 음악이고 또 파이프 오르간 음악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파이프 오르간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파이프 오르간도 음악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더 교회에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파이프 오르간 때문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그 음악, 또 음악의 한 부분인 사람이 육성으로 부르는 노래, 즉 성가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뭐 그 파이프 오르간 얘기 좀 하려다가 내용이 길어졌는데, 똘레도 대성당에 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한번 꼭 짚어보고 싶어요. 보통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대성당을 보면은 이렇게 파이프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똘레도 대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똘레도 대성당은 이 마주보고 있는 이 파이프들 외에 성가대가 있는 곳 그 가운데에 또 다른 그 오르간이 있는데, 그 오르간은 파이프가 바닥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그 바닥 아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오르간을 치면은 바닥이 꽝꽝꽝꽝 울리는 그런 느낌을 주겠죠. 그리고 똘레도 대성당 들어가서 이거를 안 보시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워요. 뭐냐면 그 똘레도 대성당 예전 대성당들은 전부 다 한 가운데에 그 성가대 좌석과 주 제단이 있습니다. 주 제단은 보통 동쪽을 향해 있고요. 주 제단은 동쪽, 성가대 좌석은 서쪽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해가 오후가 돼서 서쪽에서 그 성당 벽면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을 통해서 해가 들어오면 주 제단을 비춰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전 대성당들은 주 제단은 동쪽을, 성가대는 서쪽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그러니까 성가대를 앞으로 바라보고 주 제단을 등 뒤로 했을 때 왼쪽을 딱 쳐다보면 저기 위에 벽면에
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파이프 오르간은 대부분 17세기부터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이 16세기니까 1500년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세기에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이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3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직도 작동되는 것이 바로 스페인 똘레도 대성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벽 상단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 또 있어요. 이 파이프 오르간의 역할은 벽을 좀 진동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거라서 매번 사용하지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 1년에 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뭐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이럴 때 이 벽면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원래 그 이제 성가대 양쪽에 있는 그 이제 보통 다른 대성당에서도 볼 수 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바닥으로 연결된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4대를 연주를 하고 그 외에 또 작은 이런 파이프 오르간인데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피아노 크기만한 거 뭐 이런 오르간들을 또 몇 대 더 꺼내서 한꺼번에 연주를 하면은 그 바닥이 울리고 또 음을 담당하는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이 또 멋진 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벽을 울리는 파이프 오르간 거기다가 또 작은 오르간까지 합세해서 그것을 일종의 오르간 전투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똘레도 대성당의 그 모든 파이프 오르간들이 다 작동이 될 때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음악은 음악대로 바닥이 막 울리고 벽면이 울리는 그런 큰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바로크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다. 근데 바로 그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악기는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것. 오늘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3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물관장이 먼저 자리를 떴고 4사람은 즐겁게 대화하며 화려하고 맛도 훌륭한 터키의 해물 요리를 즐겼다. 이브라임, 아틸라, 또 10이야. 수표가 10장. 우리가 함께 숫자 10을 완성했어. 역시 10은 행운의 숫자야. 행운의 숫자 10. 어머, 여기 이 큰 새우들 보세요. 10마리예요. 모두가 즐겁게 웃었고 잠시 후 진가비가 말했다. 이브라임, 수표 10장 중 5장, 그러니까 5만 달러를 드릴 테니 로스팅 기계를 수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어요? 나머지 5만 달러로는 덕희 씨가 로스팅 기계를 수입하고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한국에 만들고요. 동시에 로스팅까지 하는 거죠. 하하, 역시 카페 사장님이라 결정도 빠르구나. 가비야, 네 말대로 할게. 이브라임, 자 여기 5만 달러 받아. 아니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더군다나 이 돈은 터키 국립중앙박물관이 너희들에게 준 거야. 상관없어. 가비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게다가 박물관장도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말했잖아. 터키 로스팅 기계를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게 좋은 일 아니겠어? 양쪽의 회사를 설립하면 내가 로스팅 기계들을 수입해야 하는데 내가 무역은 좀 알잖아. 한국에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 통해 3개월 유전수 LC 그러니까 기한부 신용장을 발행하여 네가 터키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전달되도록 할게. 그럼 넌 그것을 이용하여 로컬 LC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을 열고 로스팅 기계 생산하는 회사에 전달하면 돼. 그럼 그 회사는 자금 압박 없이 기계를 생산할 수 있을 거야. 물론 내가 한국에서 영업을 잘하고 또 3개월 내에 잘 팔아서 은행에 대금을 입금해야겠지. 별 문제 없을 거야. 또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넌 로스팅 기계 생산하는 회사들을 만나보며 가격 흥정하고 품질, 선정 날짜 엄수, 서비스 등 고려해서 네 판단으로 한 업체를 결정해줘. 그리고 난 로스팅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글쎄 최소한 3개월 아니 6개월은 배워야 할까 모르겠네. 아마 생두를 볶는 열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수백 번은 볶아봐야 조금 이해하겠지. 시간을 갖고 하나씩 준비해 가자. 하하하, 좋아 슐레이만. 무역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전문가다운 그림을 바로 그리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행운의 숫자 10을 이용하면 어떨까? 첫 선적은 10대로 하는 거지. 하하하하하. 모두들 즐겁게 웃었다. 그런데 슐레이만 괜찮겠어? 이젠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 잔이 없는데? 괜찮아 이 사람아. 가비야 난 이미 충분히 사랑을 확인했어.
그리고 그 커피잔을 사진으로 남겨뒀어. 필요하면 하나 만들지 뭐. 터키의 눈꽃. 며칠 후 12월 초 한덕기와 진가비는 지중해에 있는 안탈리아로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진가비가 눈 덮인 올림포스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한덕기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미 팔았기에 렌터카를 사용했다. 차를 빌릴 때도 또 호텔에서도 두 사람은 명예시민증을 제시했다.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5성급 럭셔리 호텔인 라마다 플라자 안탈리아의 직원이 말했다. 터키인이시군요. 그런데 외모는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터키인이 되었어요. 아,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준비했습니다. 객실도 식당도 모든 게 훌륭했다. 호텔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 10시에 맞춰 올림포스에 다시 올라갔다. 눈 덮인 올림포스는 그리스 신화처럼 신비스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 시기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거나 눈이 내리곤 해서 지중해를 바라볼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좋은 운이 따르는지 날씨가 쾌청했다. 눈부시게 하얀 올림포스의 정상에서 눈부시게 파란 지중해를 바라봤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가비가 한덕기의 눈동자에 빠졌다. 그리고 한덕기는 진가비에게 빠졌다. 올림포스 정상 2366m에 위치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와 빵을 먹으며 멋진 경치에 몸과 마음이 매료되도록 한참을 머물렀다. 가비야, 바깥에선 추웠지? 커피 마시니까 몸이 좀 녹아? 그런데 커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여보 옆에 있어서 몸이 녹았어요. 그럼 더 가까이 붙어야겠는데? 이렇게? 아이 몰라, 이러다가 입맞춤 하겠어요. 재밌는 얘기나 해줘요. 그럴까? 이곳 날씨가 추워서 생각났는데 수백 년 전에 전 세계에 걸쳐 소빙하기가 있었대. 보통 서기 1300년 또는 1400년부터 시작되었다 하고 17세기에 기온 저하 현상이 가장 심했다지. 평균 온도가 2도 정도 강하였었다는데 아마 이 때문에 내가 슐레이만 황제가 비엔나를 포위했지만 실패했을 거야. 1529년 10월에 비가 많이 왔고 또 눈까지 내리며 추위가 너무 일찍 몰아닥쳤으니까. 내가 지난번 패키지 여행 중 유럽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흑사병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소빙하기였기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업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굶주림과 위생불량이 생겼을 거야. 그래서 흑사병이 더욱 창궐했는지도 몰라.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